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선거일을 74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대로, 비례는 비례대로 어떻게든 지역의 공천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치열한 머리 싸움과 함께 보이지 않는 힘의 대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민주당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면 늘 흑색 선전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타도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또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흔히 이런 수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타도어, 흑색 선전, 그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아무래도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자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친명이 비명계를 몰아냈고 이제 거의 몰아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제는 친명 안에서도 친문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친문재인계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문재인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고 이재명의 색깔로 당의 이미지를 바꾸겠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로고가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상징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이재명이 선언 색깔로 바꾼 것이 문재인을 의식하고 바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재명의 당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 각자를 만나보면은 당의 로고가 또 당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급한 것은 배지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로고라든가 당의 색깔 자체는 글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서 배지 달 국리들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지역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 과한 표현들이 오가고 있고 비방과 인신 공격이 나오게 되니까 공관위의 임혁배 위원장도 경고까지 내리면서 당 내부가 아주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인신 공격과 상호 비방이 도를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분명히 단호히 경고한다. 임혁배의 위원장의 그런 경고성 발언이었는데도 정치적 토론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것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아야 한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명과 비명을 가리다가 이제는 친명 안에서도 친문계를 제거하는 그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수선합니다. 치열합니다.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름다운 패배는 의미가 없다. 선거에 나가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런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배지를 달아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비례에 몸 담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지역을 찾아서 뺐더라도 먼저 내가 그 지역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너를 밟아야 내가 산다. 이수진과 양이원영 두 의원의 얘기를 갖다가 지금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수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상호가 지역구인 서대문 갑지역이었었죠. 그 지역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수진이었었습니다. 우상호가 일찍부터 자기는 불출마하겠다 해서 서대문 갑지역이 비어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서대문 갑지역을 포기하고 현재 윤영찬 의원이 있는 성남 중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 이수진이 이렇게 돌발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수진은 윤영찬을 향해서 지금 성남 중원의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좀 심한 얘기죠. 같은 동료이고 연배로 봐도 윤영찬이 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윤영찬이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비명계의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의 몸을 담고 있었다가 조응천이 이원욱, 김종민은 탈당을 했지만 바로 전까지 윤영찬은 번복을 하고 탈당 앞 30분 전에 번복을 하고 당에 남아 있다는 것을 시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영찬을 당의 배신자로 저격을 한 사람이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주당의 후보라면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가진 후보여야 한다. 자신만이 민주당의 후보이고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수진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출마의 변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수진 씨, 4년 동안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 무엇이었는지 그 기본 정체성을 이수진 씨는 지켜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민주당, 정통 민주당을 자처했던 그 민주당의 색깔을 지금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진이 한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꿈을 지키겠다. 아니, 이재명의 꿈은 또 뭡니까? 서대문 갑지역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바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서대문 갑지역에서 나와야 했었던 이수진 씨. 곧바로 그 다음날 성남 중원 윤영찬 지역으로 옮겨갔었습니다. 솔직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비명의 저격수로 이수진 씨가 성남 중원에 나선 것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공천 지역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수진은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서대문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찾아뵙거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좀 웃음이 좀 나오네요. 아니, 서대문 지역의 주민들이 알기나 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놀라다뇨. 누가 놀랐다는 얘기입니까? 일일이 찾아뵙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바랍니다. 뭐 의원들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수사를 썼다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조금은 듣기가 거북해집니다. 비록 성남 중원과의 연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고는 없다. 최고위 당시에 성남시 중원구 지역본부 활동에 참석을 했었다.
제가 남을 흠잡으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걸 출마의 변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 특히 의원들의 수준을 자꾸 낮게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출마의 변이 될 수 있습니까? 성남시 중원구 지역본부 활동에 참여한 적은 있었다. 서대문 갑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가 우송화가 일찍이 불출마를 공언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웃거렸었습니다. 전략 공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그 지역을 노렸던 사람들이 물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고 윤영찬과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비명적으로 친명적은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비명적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만만한 것이 윤영찬이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 남아 있어도 배신자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투 지역을 옮겨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 배지를 달려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로 나선다는 것이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땅 따먹기 하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이 국회의원에 나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지역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나만이 이 지역을 나와서 이러한 문제를 내가 이렇게 이런 능력으로 바꾸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없어도 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반드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소신을 보여야 정치적인 포부와 야망을 보여야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 아니 이재명의 경비원 되겠다 하면은 이재명 집에 가서 경비원 노릇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걸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이 4년 비록 비례였지만 국민에게서 고액의 세비를 받는 것이 고작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 그 많은 세비와 보좌진들 보좌진들에게 국민들이 월급을 왜 줘야 합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경호원, 경비원으로 들어가야지요.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공천을 허락한 공천이도 문제가 되지만 희한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별개 헌법기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망발이고 망언입니까? 이런 무식한 자들을 애초부터 비례라는 이름으로 배지를 달아주게 되니까 막말로 시쳇말로 똥 오줌도 못 가리고 피켓 들고 시위하려면 시위하러 나서고 이재명이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 나가서 사진이나 찍고 있고 이러다 4년을 다 보낸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비례대표는 우리 국회가 초반기에 전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 분야를 키워보자 해서 만든 것이 비례였지만 지금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서도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례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냥 자리만 주는 것이죠.
아니 서대문 지역 주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죄송하다는 얘기입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도 해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당신이 출마했는지 포기했는지 전혀 알질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찌질한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이고 그것을 받아 써서 언론에 내주고 있는 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일이 찾아뵙지를 못해서 이해를 구한다. 이수진 씨 지금 개그하고 있습니까? 양이원영 씨, 참 이 양이원영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 묻고 제 말씀을 드리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에 얼마나 난리 하면서 이재명과 손을 잡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건 잡았다. 한 건 잡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바다 죽어간다. 우리 어민들 다 죽어간다. 우리 바다를 살리고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난동질, 선동질을 해왔습니까? 당신은 일본까지 건너가서 반대 시위를 펼쳤었는데 왜 그 후로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작년에만 3번씩 방류를 정상적으로 했어요. IAEA의 공식 발표도 지극히 기준치 이하로 모든 수치가 정상 이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당신이 환경론자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으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까지 작년에만 3차례 방류를 했었는데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진정코 환경론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재명은 한술 더 떠서 핵 폐기물이라고 거짓으로 확대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동질이라는 선동질은 다 해놓고 시쳇말로 문재인 정권 때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때에도 IAEA에 제소까지 하겠다 하다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IAEA의 방침에 따른다.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당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까 환경론자로서 나라를 지키겠다, 어민을 지키겠다, 바다를 지키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에 이렇게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동질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었습니까? 이재명과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공관위에서 당 분열을 초래하는 인신 공격과 비방 자제를 경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 조직 하부에 있는 의원으로서 공관위의 얘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정치적 토론은 자유롭게 보장을 해야 한다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방송에 나와서 비방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한 정치적 토론은 자유롭게 보장을 해야 한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양이원영 씨, 당신 재정년 때부터 전주 을 쪽에 이상직위가 의원직이 날아가고 무주 공산이 된 그 지역을 노리고 이사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전주 을을 나갈 수 없게 되니 부랴부랴 광명 쪽으로 옮겨서 현재 당의 현역 의원인 양기대를 상대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 작년에 광명 쪽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공천에 임박하면은 서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당 안에서도 밥도 따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명계인 줄 몰랐다? 아니, 이수진과 함께 코미디 하십니까? 아니, 친명과 비명계가 얼마나 날카롭게 지금 눈싸움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서로 등 돌리고 앉았는데 비명계인 줄 몰랐다? 지금 같은 당 동료를 할지라도 적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데 왜 지난 대선 때에는 제대로 유세 한번 하지 않았느냐라고 양 의원을 공격한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당대표 체포 동의안 때에 왜 가결표를 던졌느냐?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양기대를 편들고 양이원영을 지금 힐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봐야죠. 아니, 무기명 투표인데 양이원영 의원은 어떻게 양기대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무기명 투표인데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망언을 그렇게 쏟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폭언이지요. 어떻게 의원으로서 상대 의원에게 동료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기야 고민정이 참 웃기는 여자죠. 고민정은 스스로 나는 친명으로 돌아왔다라고 표시하듯이 나는 이재명을 찍었어. 이런 사람도 의원 배지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동료를 이렇게 헐뜯고 비난을 합니까? 대선 때에 제대로 유세 한번 해봤느냐? 당대표 체포 동의안 때 왜 가결표를 던졌냐?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양기대를 저는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절대 그럴 필요도 없지요. 하나 묻겠습니다.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후쿠시마 피켓 들고 동조 시위를 해야 민주당다운 정치인입니까? 이재명 꼼수 단식의 옆에 서서 아부아첨 사진을 찍어야만 민주당다운 정치인입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얘기해놓고 나 부결시켜달라고 했을 때에 동조해야만 민주당다운 정치인입니까? 돈 봉투 나눠주고 돈 봉투 나눠 받고 이래야 민주당다운 정치인입니까? 성비리에 나도 끼어야 민주당다운 정치인입니까? 도대체 양이원영 당신이 주장하는 민주당다운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을 말합니까? 이재명 정치인다워야 진정 민주당다운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지를 달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인데
돈 봉투, 성비리에 연루돼야만 민주당 다운 정치이냐고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신선한 공약을 내세우고 특히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과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